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4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독해 4부분 매번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독해 4부분은 시간 너무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제 수가 많고 지문을 읽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독해 1부분 어렵죠, 2부분 어렵죠, 3부분 어렵죠. 독해 4부분 그냥 읽고 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기에 문항수가 너무 많아요. 20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독해 4부분에 조금 더 사활을 걸고 공부를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문항수랑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임박할수록 내가 독해 2부분이랑 3부분이 부족하니까 그거 공부하겠다. 물론 좋은데 더 치중을 해야 할 게 사실은 독해 4부분이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 풀 겁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전략도 전략인데요. 문제가 중요합니다. 6급 요새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론 빠삭하게 공부한다 한들 시험 현장 가서 지문 보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문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자, 굉장히 긴 지문의 문항수도 네 문항이야. 이거 어떻게 풀지? 전략을 갖고 푸셔야죠. 푸는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다짜고짜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 먼저 보고 지문 갖다 보기 보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풀이 순서 체크할 거고요. 아무리 그냥 지문에다가 질문 줬다고 해서 대충 내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출제 의도가 있고 그러한 형태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도 같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지문 굉장히 길죠. 이걸 언제 다 읽어요? 이걸 다 읽고 내가 내용을 다 이해하겠다. 근데 중국어를 조금 오래 공부하시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나 이거 꼼꼼하게 다 읽어보겠다. 좋아요. 다 읽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 압박이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이 중요해요. 지문부터 보는 게 아니라 보기, 문제 먼저 확인하고 지문이랑 비교하시는 게 좋죠. 아까처럼 긴 지문에다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네 문제, 81, 2, 3, 4로 제가 추려놨죠.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두 번째 실험, 사람이 뭐뭐 했을 때 되게 세부적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 묻는 문제 한 문제, 보통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 지문이 나오고 거기에 네 문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세 문제에다가 주제나 제목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제발 문제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 먼저. 보기 먼저 읽을게요. 근데 보기 물론 중요한데 보기가 지금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풀리는 게 아닌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보기를 그러면 16개를 읽어놔야 되잖아요. A, B, C, D가 지금 네 문항이 있으니까 기억을 못해요. 문제 먼저 읽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독해 4부분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문제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그러니까 두 번째 실험에 대한 거면 빨리 두 번째 실험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지문. 근데 서론은 조금 이 글 전체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얘기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론 정도 한두 줄 정도는 무조건 읽으시는 게 좋은데 그 이후에는 무조건 문제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찾고 그리고 보기 읽어가면서 그 문제 앞뒤 읽어가면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좋거든요. 특정 정보를 묻는 문제입니다. 실험이 진행이 되나 봐요. 근데 그게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진행이 되나 봐요. 그래서 第二次实验 문제를 꼼꼼하게 보면 문제에 이미 정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거 무슨 실험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근데 실험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나 보네.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第二次를 찾아가요. 앞에 이제 무슨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第二次 이 부분을 내가 찾은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읽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얘를 다 읽고 나서 보기를 보면 얘가 또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 언저리에서 문제가 풀릴 걸 알고 왜냐면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81번 문제가 풀리는 그 위치를 내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문을 더 읽지 말고 보기 4개를 먼저 읽는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세요. 그 부분만. 이 4개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야 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원망한대요. 报酬가小하다고. 보수가 적다고 원망을 하는지. 吸引了 더 많은 사람을 끌어당겼는지. 근데 슈주저가 2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슈주저가 이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을 몰라도 슈주저가 2번 나오죠. 得到报酬한 뭐예요? 보수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경제학자에게 감사한지. 제가 꼼수 하나 알려드리면, 갑자기 눈에 띄어서 꼼수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서 지금 겹치는 게 슈주저가 2번이나 등장을 했어요. 그럼 슈주저가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2번이나 등장을 한 거겠죠? 그리고 지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보수가 2번 등장을 해요. 그죠? 그 교집합을 찾으시면 사실 벌써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꼼수고요. 근데 보기에서 자주 언급된다라는 건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움을 베푸는 사람과 보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보수를 얼마나 주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읽다 보면은 이게 보면 그가 실험을 하는데 이 상대에게 10块钱을 보수로 주기로 했어요. 근데 굉장히 적은 사람이 도와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안 주고 그냥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는 도와주면 10块钱을 드릴게요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런 이제 심리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이해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적은 사람이 도움을 주기를 원했지만 보수가 적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안 줬다가 준 거라서 10块钱이 적은지 안 적은지에 대해서 이걸로 오답을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팩트는 뭐냐면 도와주면 보수를 받는 게 팩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걸려 넘어지시면 안 돼요. 10块钱이 어떤 사람에겐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큰 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앞뒤에서 이 사람들이 그 10块钱 말고 20块钱 줘, 30块钱 줘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팩트는 딱 뭐예요?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C가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볼 겁니다. 문제 길다고 쫄지 마세요. 문제 긴 게 더 고마워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더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오더 정면에서 考量某种行为 어떤 행동을 고려할 때 그럼 이제 요 글자가 이걸 다 해석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 부분을 찾으면 되죠. 특정 정보를 묻는 건 사실 찾기가 쉽잖아요. 밑으로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본문에 从道德层面考量某种行为가 그대로 나와요. 문제 그대로. 아, 그럼 이 부분에서 요때 하면 여기서부터 요 두세 줄에서 답이 풀리겠구나. 읽지 말라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보기 먼저 읽고 지문 읽으실 거예요. 会积极寻找 다른 사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한다. 이 뭐뭐 하게 즐겨하는 거야. 무상으로 읽을 수 있죠. 도움을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걸 되게 즐겁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喜欢 뭘 좋아한대요? 또 이这种行为 띵지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 비교하시면 돼요. 不会在意 기억하세요?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不会在意, 不在意라고도 하거든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문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여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두세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건 꼼꼼하게 읽읍시다. 사람이 통상적으로 그 시장 가격에 대한 얘기 없죠? 고려 안 하고요. 即使 설령 没有任何报酬 보수가 없더라도 人们也乐于帮忙 즐겁게 도와준대요. 보수가 없더라도 이게 우창의 같은 표현인 거고요.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조금씩 바꾸는 거죠. 말을. 그래도 여기가 딱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원문과 비교해서 정답, 보기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83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슈주정회 위콰이더 찌쇼올리고 하면 선물을 되게 즐겁게 받는데요. 인웨이가 보이죠? 원인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원인을 묻는 문제가 어디에 답이 나오는지를 왜냐면 지문이 기니까 어디에서 답이 나오는지를 빨리 찾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웨이나 뭐 수어이나 이렇게 인과관계 나타내는 접속사 언저리에서 답이 풀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유를 묻는 문제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보시면 当然不是给钱一份小礼物 선물 나왔죠? 근데 이거를 실주자가 굉장히 기뻐한대요.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인웨이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문제 키워드가 찾아졌으면 더 이상 읽지 말라니까요. 보기 읽고선 보는 게 나아요. 선물이 매우 좋아요. 너무 잘 만들어진 선물이야. 찡메이,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这是其行为的肯定. 해석하세요. 그 행위에 대한 긍정이래요. 아, 이 행위 너무 좋은 행위입니다라고 긍정해 주는 거래요. 이렇게 하면 쇼주죠. 시주는 도움을 베푸는 거고요. 쇼주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더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 선행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보답을 하는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4개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읽으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찾으셔야죠. 자, 보시면 인웨이부터 보시면 이게 주어서를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不是A, 而是 B예요. 부수 부분에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而是精神层面上 정신적인 감격과 칭찬이래요. 이거를 유사 표현으로 지금 6급이잖아요. 지문 수준이 높으니까 문제 난이도가 높으니까 얘를 단순히 똑같은 글자로 가는 게 아니라 말을 바꿔준다니까요. 근데 어려운 전문 부분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측면에서 감격이에요. 어려우니까 뻐양을 모르더라도 아, 감격했구나. 이거는 뭐예요? 컨팅, 긍정했구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정답이 B가 된다는 거. 이 지문이,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고지고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풀릴 것만 같은 그곳을 빨리 찾으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유사 표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볼게요. 그럼 이제 주제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주제는 첫 번째 단락과 각 단락을 첫째 줄로 조합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게 보시면 보기를 보면 거의 다 교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문으로 뭐 과학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전통 문화라던가 이게 뭔가 정보 전달의 내용이 아니라 교훈적인 내용이면 보통은 주제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볼게요. 야오동더 간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펑시엔, 헌신, 봉헌은 사람을 더 기쁘게 한다. 돈에 대한 얘기가 주어가 다 다르죠. 돈이 만능이 아니단지 도덕이 법률보다 더 예속력을 가지는지 그러면 은혜에 감사하는 얘기, 뭘 바치고 헌신하는 얘기, 돈 얘기, 도덕 얘기 지금까지 읽은 걸로 주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제는 보통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교훈적인 주제는 마지막 단락에서 읽고 나서 정답 고르셔야 됩니다. 这个经济学理, 경제학에서의 리론, 이 이론이 告诉我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在这个世界上, 이 세상에서 많은 물건들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네가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도덕이나 다른 게 나온 게 아니죠. 돈 얘기 나왔죠.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상 못하는 인생의 난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앞에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던 간에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주제를 고르셔야 돼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주제를 내가 지금 얘기하겠다. 까우스 워먼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찐친 얘기하잖아요. 금전 얘기.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면서 얘기를 하냐면 진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쪽에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그 문제가 지문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찝고 보기를 먼저 읽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읽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정보를 빠르게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6급 50문제 50분 동안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분석해서 풀어야 해요. 게다가 이 부분은 전체 50문제 중에서 한 영역에 혼자 20문제를 가져가요. 정확하게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문제 먼저 읽고 지문에서 빠르게 이걸 찾아요. 그리고 보기 읽어가면서 하고요. 유사 표현이죠. 지금 그 지문에 그대로 보기에 나와서 답인 문제가 별로 없었잖아요. 6급이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문제집, 시중 문제집은요, 답 찾기 쉽게,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답 찾기 쉬운 문제들 위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시험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적어도 답이 되는 부분에서는 완벽한 이해도를 그렇다고 그래서 전문적인 단어를 알아야 풀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맥락을 이해하면 풀 수 있을 정도로는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이 순서대로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독해 4부분에서 사실상 대비 특강을 계속 해오면서도 똑같아요. 독해 4부분은 무조건 문제 읽고 그 전략에 따라서 보기 분석하시면서 빠르게 풀고 유사 표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요. 독해 4부분 꼭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시험 현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